퀘베클리 테페. 많은 수상적인 의문을 가지고 여러가지 추측을 품고 있는 이곳은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일까요? 이곳 퀘베클리 테페는 터키어로 배가 불룩한 언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쿠르도에서는 기적의 언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의 고대 도시인 우르파 지역에서 6마일 떨어진 이곳은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곳은 연구원들에 의해 단지 중세 묘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기도 하죠. 이곳의 거석과 도기류들은 스톤헨지보다 무려 약 6,000년이나 앞서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 퀘베클리 테페라고 불리는 곳은 세계에서 현재 존재하는 사원 중 가장 오래된 사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이 무성한 언덕 기슭에 도착하여 언덕을 올라가면 직사각형 구덩이로 되어 있는 주요 발굴 장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는 돌이나 기둥이 원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언덕 너머에는 부분적으로 발굴된 기둥으로 이루어진 4개의 다른 고리가 있습니다. 각 고리는 대략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는 안쪽을 향한 약간 작은 돌로 둘러싸인 2개의 큰 돌로 된 T자형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기둥은 높이가 16피트, 즉 대략 5m 정도이고 무게는 7에서 1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로 걸어가다 보면 일부는 비어있고 다른 일부는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사자 그리고 정갈과 독수리가 기둥의 넓은 측면에서 움직이는 듯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0m 너비의 거대한 돌고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이 아마도 인간이 지은 최초의 성지였을 것입니다. 계곡 위에 약 300m 지점인 이곳에서 멀리 바라보면 거의 모든 방향에서 수평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서 수세기에 걸친 고대인들의 정착과 농업으로 인해 오늘날의 거의 특징이 없는 갈색의 광활한 초원이 되기 전인 지금으로부터 약 1만 1000년 전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많은 가젤과 함께 여러 종류의 야생 동물 무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완만하게 흐르는 강에서 거위와 오리들이 줄을 지어 다니고 과일 및 견과류 나무나 야생 보리 및 야생 밀 품종들이 늘어서 있는 들판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당시 이 지역은 천국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퀘베클리 테페는 페르시아만에서 현재의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및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매우 온화한 기후였을 것입니다. 이곳은 경작지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북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레반트에서 수렵 채집인을 끌어들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퀘베클리 테페 정상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은 아마도 인류 최초의 언덕 위의 대성당처럼 만들어진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예배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지상 관통 레이더와 지자기 조사를 사용하여 이곳의 전체 지도를 작성했으며 약 22에이커, 즉 대략 89,000 제곱미터에 걸친 적어도 16개의 다른 거석 고리가 묻혀 있는 곳을 차트로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1에이커당 굴착 면적은 이곳 부지의 약 5% 미만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향후 고고학자들이 50년간의 기간 동안 이곳을 계속 판다 하더라도 겨우 이 지역의 표면 정도만 긁적이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고학적 발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퀘베클리 테페는 1960년대 시카고 대학과 이스탄불 대학 인류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되었지만 또한 외면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일환으로 그들은 언덕을 방문하여 부서진 석회한 석판을 보고 이 언덕이 버려진 중세 묘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1994년 당시에 독일 고고학자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한 자체 조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원의 과거 보고서에서 돌로 덮인 언덕 꼭대기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읽었던 그는 그 이후에 직접 자신이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그곳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채게 됐던 것이죠. 인근의 황량한 고원과는 달리 퀘베클리 테페는 주변의 풍경보다 대략 15m 정도 높이 솟아있는 매우 완만하게 둥근 꼭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모양은 아마도 인간만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슈미트와 같은 연구가들에 의해 이곳이 거대한 석기시대 유적지라는 것이 단번에 분명해졌던 것이죠. 이전의 측량가들이 죽은 사람들을 묻기 위한 묘비로 착각했던 부서진 석회암 조각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슈미트는 그가 방문하고 난 뒤 1년 후에 5명의 동료와 함께 다시 돌아와서 최초의 거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부 거석은 표면에 너무 가까이 묻혀 있어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더 깊이 파고들면서 원형으로 배열된 기둥을 발굴했습니다만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취락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리용 난로나 집 또는 쓰레기 구덩이와 같은 것이 없었으나 대신 고고학자들은 돌망치와 칼날을 포함한 도구 사용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은 이전의 탄소 연대 측정이 기원전 9000년경, 즉 현재로부터 1만 1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지역의 다른 유물과 매우 유사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슈미트와 동료들은 퀘베클리 테페의 석조 구조물이 아마 같은 연대라고 추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보기에 퀘베클리 테페의 경사진 암석지대는 석공의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속글이나 망치가 없었더라도 부싯돌에 도구를 휘둘렀던 선사시대 석공들은 부드러운 석회암 노드를 깎아내어 정상까지 수백 야드를 운반하고 수직으로 그 돌들을 들어올리는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던 기둥을 만들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처음에 돌고리를 완성하고 난 뒤에 고대 건축업자들은 흙으로 그곳을 다시 덮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다른 돌의 고리를 만들어서 기존에 그들이 만들어서 덮었던 곳 위에 다시 그것들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아마도 수세 기에 걸쳐 이러한 층들이 언덕 꼭대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과거 발굴을 진행하던 슈미트 팀은 12명 이상의 독일 고고학자와 50명의 현지 노동자 그리고 열정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봄에 2달, 가을에 2달 동안 그 현장에서 굴착을 하였는데 그곳은 여름에는 땅을 파기에 너무 더웠고 겨울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연구팀에는 미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의 고고학자 요리스 피터스라는 동물 유해 분석의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그는 퀘베클리 테페에서 10만여 개 이상의 뼈 조각을 조사했습니다. 피터스는 종종 뼈들이 절단된 자국과 쪼개진 가장자리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온 동물이 도살되고 요리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수십 개의 플라스틱 상자에 그들이 찾은 보관된 뼈들은 퀘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단서가 되었습니다. 뼈들의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수만 개의 가젤의 뼈와 멧돼지, 양, 그리고 붉은 사슴과 독수리, 두루미, 오리와 거위 같은 서로 다른 야생동물의 뼈였습니다. 연구팀은 첫 해에만 1만 5천여 개의 동물뼈를 조사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야생이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이곳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을 했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매년 분석 결과는 비슷했으며 결국 남겨진 야생 사냥감의 풍부한 잔재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 동물을 길들이지 않았거나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퀘베클리 테페의 건축가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원자재가 있는 풍부한 환경 덕분에 그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그들은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양들과 그들이 기를 수 있는 야생 곡물들, 그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장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퀘베클리 테페가 건설된 지 약 1000년이 지나기 이전에 이곳에 정착민들이 양과 소, 그리고 돼지를 가두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선사시대 마을에서 유전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밀품종의 증거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게 발견된 것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약 1만 500년 전에, 즉 다시 말해서 퀘베클리 테페가 건설된 지 불과 5세기 후에 그곳에서 농업이 발전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문명 이론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학설들은 사람들이 정착된 지역 사회에서 그들의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그들을 위한 사원을 짓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지원할 시간과 조직, 그리고 자원을 갖게 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연구하게 된 후에 이제는 그것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그들의 단일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했던 매우 광범위하고 세부화된 노력은 말 그대로 복잡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퀘베클리 테페의 방대한 사업이 잘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이곳에 기념물들인 약 7톤가량의 돌 기둥을 조각하고 세우고 묻으려면 수백 명 이상의 일꾼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들 모두를 먹여 살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체의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만으로는 거대해진 집단이 모두 생존하기엔 매우 부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필연적인 이유로 퀘베클리 테페가 만들어지면서 약 1000년에 걸쳐 농업과 가축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결국 약 1만 년 전에 이 지역에 정착한 공동체가 출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퀘베클리 테페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선사시대 정착지인 카탈호유크를 발견한 스탠포드대 고고학자 이안 호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착지의 발견은 사회문화적 변화가 먼저이고 농업이 나중에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이 아마도 복잡한 신석기 사회가 시작되기 위한 진정한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과연 이처럼 오래전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였기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돌로 된 고리를 짓고 또 그것을 묻었던 것일까요? 퀘베클리 테페의 건축업자들과 현재 우리들 사이에 생각에 대한 격차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미스테리 이론들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들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낯설었고 현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고대 당시의 사람들이 그곳에 배치하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출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글쓰기가 발명되기 6000년 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수메리에서 남긴 점토판, 그것은 기원전 3300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5300여 년 전 것입니다. 그런데 퀘베클리 테페와 수메리의 점토판 사이에는 수메리에서 현재의 오늘까지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사시대의 맥락에서 상징주의를 찾으려는 시도는 어쩌면 우리들의 헛된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설명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증거로서 자신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살았다는 증거가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곳이 정착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추가적인 설명을 강요하게 하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기둥 조각에 새겨져 있는 것은 사슴과 소와 같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니라 사자, 거미, 뱀, 정갈과 같은 위협적인 생물에 의해 지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을 위협하는 짐승들로 이루어진 무섭고 환상적인 세계를 그려놓았던 것이었죠. 이것을 굳이 설명하려 한다면 당시 퀘베클리 테페가 만들어진 후의 문화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농경과 다산에 더 관심을 두었던 시기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활이 변화하기 이전에 당시 야생의 사냥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이 적합한 지역에 한 팀, 두 팀 서로 힘이 모여져서 지음으로써 당시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로서 이곳 퀘베클리 테페가 탄생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곳에 아직 남아있는 독수리 조각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높이 나는 새가 죽은 자의 썩은 살을 하늘로 운반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퀘베클리 테페가 지어진 동일한 시대의 것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상징들과 함께 발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에서 불과 50마일 떨어진 곳의 유적지였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상징들도 퀘베클리 테페와 매우 유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곳의 문화가 정말 같은 문화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기호도 모두 동일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래전 옛날 서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흔적을 남긴 퀘베클리 테페. 아마도 이곳의 아래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비밀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이곳의 고고학팀은 오래된 복합단지를 채우고 있는 흙의 층에서 인간의 뼈 조각들을 발견했으며 시험을 위해 깊이 채취한 흙의 연구 결과 그곳 바닥이 경화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는 아마도 이곳 바닥 아래에서 퀘베클리 테페가 최초로 형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의 진정한 목적, 즉 고대 사냥꾼 사회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 장소가 묘지이거나 또는 죽음에 대한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죽은 자는 사후 세계에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과 영혼들 사이 그 중간에 있는 언덕에 안치되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곳 퀘베클리 테페의 위치는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태양이 반쯤 묻힌 기둥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이곳 퀘베클리 테페에서 죽은 자들은 매우 환상적인 세상의 경치와 그들이 동경하던 세상의 전망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고대인들이 늘 그려왔던 멋진 사냥꾼의 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공유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